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쿄 외곽 전철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마을의 작은 주택. 이곳에 홀로 거주하는 83세의 다나카 에미 씨는 오래전부터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차를 우려 마시는 일상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참을성과 책임감으로 살아온 세대의 대표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꿋꿋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여 도시로 떠났고 가끔 찾아오는 손주의 웃음소리만이 그녀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그녀는 담당 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담담하게 들리는 그 한 문장은 그녀의 내면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병세가 진행된 상태였고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 중심의 관리가 권유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미 씨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조용히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선택했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의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한 한 장의 관광 포스터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을 움직이는 여행. 하늘을 배경으로 활짝 웃는 노부부의 사진 아래 고궁과 전통시장, 바다가 펼쳐진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렴풋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일본이 전후 혼란을 겪던 시기, 그녀는 피난 생활 중 한국인 소녀와 짧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눈 내리는 논두렁에서 함께 고구마를 나눠 먹던 그 따뜻한 기억. 시간이 흐르며 얼굴도 이름도 잊혀졌지만 그 미소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정합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겠어. 단순한 여행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과거의 기억을 향한 여정. 에미 씨의 마지막 여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미 씨는 며칠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중년에는 남편의 병간호와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마음 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기억 속에 하나의 장면이 점점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1살 무렵 히로시마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머물던 피난 시절.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소녀는 추운 날씨 속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고구마를 조심스레 반으로 나눠주었습니다. 단 몇 마디밖에 나누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두려움 속에 살던 소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미 씨는 그 기억을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 따뜻한 순간이 자신에게 말없이 다가와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 응답할 때야. 그녀는 결심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오래된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다시 열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에미 씨의 마지막 여정은 한 장의 기억과 조용한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오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미 씨는 차분히 좌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여행이기에 마음만은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국장을 통과하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의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 햇빛이 쏟아지는 로비,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 안내 표지판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친절히 인사하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었고 특히 입국 심사대에서는 한국 직원이 또박또박한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건네는 인사에 에미 씨는 순간 말문을 잃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인천대교의 위용, 매끄럽게 이어진 고속도로, 그리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
에미 씨는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언론을 통해 접해왔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국가가 아닌 철저히 정비된 도시 국가의 풍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야. 작게 속삭이며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여행 가방 손잡이를 꼭 쥡니다. 그 손에는 긴 시간 동안 쌓여있던 선입견과 두려움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은 그녀에게 첫 번째 감동을 선사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에미 씨는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가벼운 산책을 위해 명동 거리를 찾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추는 명동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매장 앞에는 줄을 선 젊은이들이 있었고 거리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화려한 간판이나 붐비는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리 곳곳에 배치된 쓰레기통, 정돈된 인도, 그리고 틈틈이 청소 중인 시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중심 상권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청결하고 체계적인 모습이 그녀의 인식을 또 한 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어느 젊은 점원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며 화장품 샘플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 한국은 어렵고 거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따뜻하고 예의 바르며 어느 누구보다도 배려 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동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에미 씨는 지나가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달라졌구나.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타국이 아닌 오래된 기억을 마주하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사흘째, 에미 씨는 서울의 전통 공간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경복궁. 검은 갓과 한복을 입은 수문장 교대식을 바라보며 그녀는 고요하고 웅장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궁궐의 지붕선 하나, 나무 기둥 하나마다 깃들어 있는 역사의 무게는 그녀의 마음까지 단단히 눌러주었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고 그 장면은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활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골목마다 정갈하게 이어진 돌담길과 나무문, 그리고 작은 창 너머로 비치는 소박한 일상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옥 체험 공간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가 다정하게 일본어로 말을 걸며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자 에미 씨는 마치 오래전에 그 소녀와 다시 마주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웃는 그 미소, 조심스레 건네는 손길, 그리고 차향기 속에 스며든 온기까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오래된 감정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에미 씨는 오래전 간직해둔 그 소녀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희미하게 번진 잉크 글씨 위로 그녀의 손길이 머뭅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 느낀 이 울림은 단순한 향수도 감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한 자락에 오래 묻혀있던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다시금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미 씨의 여행 네 번째 날, 일정에는 없던 특별한 방문이 추가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일본 관광객 중 한 명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예약한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 삼아 따라갔지만 병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에미 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방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조용했으며 각 구역마다 안내 도우미가 환자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접수 시스템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표지판, 그리고 흐트러짐 하나 없이 정돈된 대기실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병원 관계자의 안내로 건강검진을 간단히 받아보게 됩니다. 의료진은 일본어가 가능한 간호사를 배치해 주었고 에미 씨가 긴장하지 않도록 차분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 손등을 살며시 잡아준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검사 장비들은 최신식이었고 각 검진 항목은 효율적으로 이어졌으며 불필요한 대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 일수가 그녀는 속으로 감탄하며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결과는 정리된 리포트 형태로 인쇄되어 건네졌고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며 생활 습관까지 함께 조언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일본의 고급 병원보다도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미 씨는 오랜 세월 일본 내 의료 시스템만을 신뢰하며 살아왔지만 이 짧은 체험을 통해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정말 생각 이상이야.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한국의 진면목을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닷새째, 에미 씨는 일행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바닷가 도시의 분위기는 그녀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자갈치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고 부산 사투리가 흘러나오는 상인들의 목소리 사이로 신선한 해산물의 향이 진동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걷던 중 에미 씨는 한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면 유리에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중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단발머리를 한 어린 한국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고 그녀의 옷차림과 표정은 어쩐지 에미 씨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겨울날 논두렁 옆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로한 주인이 환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에미 씨는 조심스레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지금도 가끔 와요. 외국에서 온 친구랑의 추억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에미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의 연장이 아닌 진짜 재회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에미 씨와 눈을 마주친 그녀는 잠시 멈춰 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혹시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에미 씨의 두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60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이야기보다 손끝의 떨림이 서로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날 시장 한편의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은 긴 세월을 꿰어내듯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진심은 말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의 우연한 재회 이후 에미 씨와 윤정자 할머니는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러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찻잔을 감싼 손끝의 떨림과 눈가의 주름, 조용히 스쳐가는 미소가 오랜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에미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정자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한국 소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러나 끝내 전하지 못한 일본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는 고마웠어요. 당신의 고구마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손으로 편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따뜻함이 그 모든 감정을 이겨냈거든요. 그 말에 에미 씨는 입을 다문 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저 한 줌의 고구마였지만 전쟁과 피난이라는 참혹한 시절 속에서 건넸던 인간적 온기는 세월을 뚫고 다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미 씨는 정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용서도 고백도 아닌 그냥 고마움 하나를 전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 몰랐어요. 정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그 고마움 하나가 나도 모르게 평생 나를 지켜줬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환하게 불 켜진 부산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미 씨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서울 시내 호텔의 조용한 연회장이 일본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송별 모임으로 꾸며졌습니다. 짧지 않은 일주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 손에는 다들 기념품 하나쯤을 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과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조용히 음식을 나누며 미소만 주고받았지만 한참 후 마이크를 들고 일어선 이는 다름 아닌 에미 씨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지 고민하던 중 문득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있던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 소녀가 제게 건네주었던 따뜻한 고구마 한 개. 그 작고도 따뜻한 기억이 제가 지금껏 한국을 잊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그 소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졌던 그 기억은 6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용서를 위한 것도 사과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하나를 전하고 또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이 되는지를 느끼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 연회장은 조용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에미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에미 씨는 도쿄 외곽의 자택으로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병세도 호전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면 밝게 인사했고 자녀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쓴 대상은 바로 부산에서 다시 만난 정자 할머니였습니다. 편지에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와 재회에 대한 감동이 또박또박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다시 정자의 손에 전해져 두 사람은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정기적으로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나누던 중 지역 신문 기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에미 씨는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할머니의 마지막 여행. 한국에서 다시 피어난 기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작게 실렸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 기사에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던 노년층. 이웃들조차 나도 한 번쯤 가봐야겠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미 씨의 자택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전통차를 나누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마을회관에서 작은 한국 체험 강연을 열었고 자신의 편견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따뜻한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을 보여주었는지를 진지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에미 씨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걸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았던 일주일은
그녀와 그녀를 둘러싼 이웃들의 인식과 감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에미 씨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일회성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겨진 삶의 마지막 여백을 스스로 채워넣기 위한 조용하지만 깊은 실천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편견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떠난 여정. 하지만 그 치유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미소,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배려는 그녀가 움켜쥐고 있던 다친 마음을 하나하나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60년 전 고마움 하나를 되새기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그 고마움의 주인공과 실제로 다시 마주하게 된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만남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어보다 마음이 먼저 도달한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복잡한 역사적 그림자 속에서도 진실된 교류와 감동은 오히려 더 강하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에미 씨는 이후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자신만의 언어로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낯설고 멀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에미 씨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맡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정자 할머니가 보내준 손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의 기억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 하나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의 짧은 고백은 간호사의 마음에도 자녀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진심은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